안녕하세요, 주베코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슈모익을 통해 유입하신 뉴비분들을 위한 슈모익 세팅 단축키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래서 세팅했는데 뭐함? 이라는 주제로 로스트아크의 주요 컨텐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스트아크를 꾸준히 즐기시는 분들은 접속하고 종료까지 기계처럼 뚝딱뚝딱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이제 막 슈모익 적용과 각인 세팅을 한 뉴비분들은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떤 걸 우선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스트아크는 크게 일일 컨텐츠와 주간 컨텐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일일 컨텐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일 컨텐츠는 말 그대로 매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컨텐츠로는 수없이 나오는 몹들을 때려잡는 카오스 던전과 보스형 몹을 잡는 가디언 토벌, 그리고 일일의 포나가 있습니다. 일일 컨텐츠는 명예의 파편, 강석, 칠링 등 성장에 필요한 재료 수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카던과 가디언 토벌은 컨텐츠 목록을 열어서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카던과 가토를 플레이하다 보면 운명의 편린이라는 초럭키 행운 아이템을 가끔 드랍하기도 합니다. 운명의 편린에는 성장에 필요한 재화와 골드, 전설카드 선택팩 등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하는 유저라면 누구라도 원하는 보상인데요. 물론 랜덤 드랍이라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한 뉴비분들에겐 하나하나 소중하다는 점. 간혹 정신없이 성장하다 보면 장비를 성장했다는 걸 깜박하고 성장한 레벨의 던전이 아닌 이전 장비 레벨의 던전을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드랍하는 보상의 수량, 등급도 달라지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면 잊지 말고 레벨에 맞는 단계의 던전을 가셔야 합니다. 다음은 에포나이르입니다. Alt J를 눌러 에포나이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일일에포나이르는 캐릭터당 하루에 3개까지 할 수 있고, 에포나 의뢰 플러스 1이라는 특수 아이템을 사용하여 하루에 최대 6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일에포나이르는 카던, 가토와 마찬가지로 성장에 필요한 재화를 얻을 수 있는데요. 카던, 가토와 차이점으로 운명의 편린이라는 대박 요소가 없다는 점이지만 뒤에 설명드릴 주간 에포나이르와 함께 일일에포나이르를 진행하면 왼쪽 주간 원정대 미션을 통해 에포나 증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에포나 증표는 대도시마다 있는 골드 상점을 통해 골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모은 에포나 증표를 들고 골드 상점을 가면 푸짐한 골드 자루, 작은 금고, 거대 금화 상자 중 선택하여 교환할 수 있는데요. 푸짐한 골드 자루는 실패 없이 평균적으로 일정한 골드를 얻는다면 작은 금고와 거대 금화 상자의 경우 그날의 기운과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하는, 자칫 잘못하면 푸짐한 골드 자루보다 적은 금액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해보고 교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주 거대금 화상자 4개와 푸짐한 골드 자루 4개씩 받고 한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에포나 증표에 대해 조금 덧붙이자면 원정대의 가장 높은 장비 레벨의 캐릭터에 따라 획득 수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보유 중인 캐릭터 중 가장 강한 캐릭터 장비 레벨이 1415 미만이라면 475개, 1490레벨 미만이면 1595개, 1580레벨 미만은 2180개, 1580레벨 이상은 2330개를 매주 얻을 수 있습니다. 평판 현황은 일일에포나이르를 통해 평판을 올려서 캐릭터와 원정대 스펙업 및 내실에 필요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판 현황의 경우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아크라시아 투어를 통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중요한 평판 의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평판 의뢰의 경우 원정대에 직접적인 스펙업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일에포나이르로 하나씩 하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우선 추천하는 평판 에포나이르는 스킬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선 보조 사서 의뢰입니다. 나아가 원정대 스펙업 요소인 내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실과 관련된 의뢰를 추천드리지만 에포나이르로 얻을 수 있는 재화의 양도 상당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하는 에포나이르는 111회 탭에서 의뢰 리스트 옆에 별을 체크해 주시면 즐겨찾기로 등록되어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즐겨찾기는 해당 의뢰를 최초 1회 클리어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평판 의뢰의 주의사항으로는 에포나 의뢰와 횟수를 공유하며 A라는 캐릭터로 지혜의선 보조 사설을 클리어했다면 당일 바로 B라는 캐릭터로 같은 의뢰를 클리어해도 평판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B라는 캐릭으로는 A가 진행하지 않은 다른 평판 의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판 의뢰의 평판은 하루에 한 번씩만 올릴 수 있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일에포나 의뢰 3개를 완료하는데 길어도 5분 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귀찮아도 꾹 참고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실과 관련된 F9는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 하나하나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추후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스트아크의 대표적인 주간 컨텐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로아 하면 생각나는 그 컨텐츠, 레이드입니다. 로스트아크의 레이드는 골드의 주요 수급처 중 하나인데요. 골드뿐만 아니라 세구빛, 암구빛을 포함한 전설카드와 액세서리, 보석 등 성장에 필요한 재료 수급의 핵심 컨텐츠입니다. 캐릭터당 3회, 원정대 단위로 6캐릭터까지 레이드 골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0일 로스트아크 시즌3 패치로 솔로잉 레이드가 나왔습니다. 파티 플레이가 부담이신 분들은 솔로잉을 사람들과 즐기고 조금이라도 많은 골드 수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대에 참여하여 트라이부터 차근차근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로스트아크의 주간 컨텐츠 중에는 11회 포나이르에서 잠깐 언급했던 주간의 포나이르도 있는데요. 주간의 포나이르는 일주일에 3회까지 수락할 수 있으며 11회 포나이르와 마찬가지로 에포나 증표 수급과 성장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주간 에포나 의뢰는 따로 평판과 관련이 없어서 클리어하기 편한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스트아크 하면 카드작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레이드 외에도 카드를 얻을 수 있는 주간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어비스 던전 6+2와 어비스 레이드입니다. 로스트아크의 대표 스펙업 하면 카드작이 떠오르는데요. 카드작이라 함은 딜러는 세구빛, 서폿은 남바절 등 캐릭터의 필수적인 스펙업 요소입니다. 흔히 30각이라는 스펙업을 하기 위해선 카드당 16장씩 적어도 96장의 카드를 파밍해야 하고 떠돌이 상인에게 구할 수 없는 카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컨텐츠가 바로 어비스 던전과 어비스 레이드인데요. 흔히 말하는 세구빛, 남바절 카드를 파밍할 수 있는 컨텐츠로 세구빛과 남바절 전에 사용하는 알고 보면 세트,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세트를 파밍할 수도 있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플레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비스 던전과 어비스 레이드는 현재로서는 높은 장비 레벨을 요구하는 컨텐츠가 아니라서 슥슥 밀고 나가지만 공략이 필요한 간단한 기믹도 있기 때문에 공략 영상을 한번 쓱 보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비스 던전과 어비스 레이드는 매칭으로도 갈 수 있지만 던전 8종과 레이드 8명의 인원을 모두 매칭으로 구인하는 게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파티 모집을 통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주간 컨텐츠는 원정대 단위로 한 주에 한 번씩만 가면 되는 도전 어비스 던전과 도전 가디언 토벌 컨텐츠입니다. 도전 어비스 던전은 경매 보상으로 전설카드 선택팩, 전설카드 팩을 얻을 수 있는데요.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경매를 참여하는 파티를 만들거나 경매할 사람을 구하는 파티에 들어가 일정 골드를 지불하여 카드 수급을 할 수 있고, 골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입찰자가 있는 파티에 참여하여 경매금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확률적인 요소라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스펙업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하는 게 좋겠죠? 도전 어비스 던전은 앞에 설명드린 일반 어비스 던전 중 2종이 로테이션 되며 기믹과 던전 구성이 똑같습니다. 도전 가디언 토벌은 지금은 잘 가지 않는 과거의 가디언 3종을 잡는 컨텐츠로 성장재료 및 액세서리를 파밍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가디언들 또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아무래도 가디언을 잡는 거다 보니 기믹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비스와 도가토 컨텐츠는 스펙 보정을 받는 컨텐츠여서 앞서 설명했던 일반 어비스 던전과는 다르게 몹이 단단하고 딜은 아프며 캐릭터의 움직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팅했는데 뭐함? 이라는 주제로 로스트아크의 일일 컨텐츠와 주간 컨텐츠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로스트아크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